손혜원이 아시죠? 손혜원. 참 손마귀. 내가 옛날에 많이 다뤘죠. 이 손마귀에 대해서. 이 손혜원, 이 손마귀가 지가 한 말에 과연 책임을 질까요, 여러분들? 굉장한 발언들을 많이 했죠. 아주 자신있게. 자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혜원이가 여러 차례 지 재산을 걸었지 않습니까? 2019년 1월에는 저 손혜원은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제 인생각, 볼품없는 인생각, 나는 신경 없어. 네 인생이 뭐든지 말든지 제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이랬고, 같은 해 4월에는 목포의 차명으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이랬고, 또 같은 해 작년 6월에는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랬고, 또 올해 2월에는 이 손마귀가 제가 처음부터 말을 했죠. 제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요.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요랬습니다. 그리고 현재 목포 불법 투기 혐의로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손마귀가 좀 약하지만 어찌됐든 실형을 받았습니다. 구형이 아니라 선고를 받은 겁니다. 판결을 받은 거야, 1심에서. 자,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내놓을 건가,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핑계를 댈 건가 라는 말까지 이 말에 나오고 있고, 이 손마귀의 재산이 한 50억쯤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, 인생을 건다고 했는데 네 인생은 관심 없고 뭘 어떻게 걸 건지 일단은 궁금합니다. 그런데 이 손마귀는 손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. 어이없는 얘기들을 또 했습니다. 좀 약간 정신 나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상한 말을 했습니다. 올해 6월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, 이 손마귀는 저를 기소하겠다는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?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엉성하게 이렇게 판을 짰을까요? 라고 괴상망측한 소리를 해댔었습니다.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또 정신나간 소리를 해댔었습니다. 손마귀가. 자, 이게 말입니까? 막걸리입니까? 제정신입니까? 그리고 또 손마귀는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고 하는데, 6번째 공판이 열린 다음 날, 올해 2월이죠. 언제나 그랬듯이 별 의미 없는 증인들과 증언을 끼워 맞추려 애쓰시는 검사들 사진 몇 장뿐, 이제 기사조차 없는 김 빠진 재판. 야, 기사 없으면 네 죄가 사라지냐? 이 손마귀야. 그전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좀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, 오늘 재판에서 이 손마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또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. 이 손마귀가. 자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. 이 정권의 판사들이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시는지는. 그러면서 이 손마귀가 판결을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를 받아놓고, 징역 선고를 받아놓고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또 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.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. 병원에 좀 가봐야 되지 않나? 아주 건방진 소리를 해댔는데요. 방송에서 판사님이 저를 알면 굉장히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었다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검찰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헛웃음만 나옵니다. 네가 오죽 건방을 떨었으면 이런 판결이 났겠니? 그리고 얼마나 증거가 빼박이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겠냐?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척
동자도 압니다. 이 정권의 판사들이 어떻게 양형까지 어기면서 죄는 있는데 풀어지고 죄는 있지만 풀어줘. 손막이 너는 오죽 증거가 차고 넘치고 팩트가 드러났고 오죽 네가 시건방을 떨었으면 판사의 판결 낼 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손막이가 또 뭐라 그랬냐면 방송에 나가서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? 라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했습니다. 이 손막이가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정신이 돌았나 봐요.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. 이것들은요, 지들이 판결을 잘 받으면 판사 칭찬하는 거고 못 받으면 법이고 뭐고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요. 멍멍이 무시를 해버리죠. 이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까? 지금 손막이가 판결을 내린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손막이에게 실형을 징역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. 아니 오죽하면 이 정부에 이 정권에 그리고 이 편육이하고 얼마나 친합니까? 이 문정권하고. 그런 손막이를 그러니까 이 손막이가 아까 얘기한 게 자기를 알면 이 사안이 굉장히 쉬울 텐데라고. 나에 대한 권력을 알면 니들이 나를 어떻게 판결할 거라는 거를 아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는 지가 억울하다 못해 어이없다는 거야. 내가 이 정도인데 네가 나한테 징역을 때려?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 겁니다. 여러분 맞지 않아요?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시정해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그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. 손막이 너는 아무리 편육이하고 친하고 문정권하고 친해도 너는 안 돼. 이렇게 징역형을 때린 겁니다. 1년 6개월을 얼마나 법정에서 건방지게 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? 판사가. 이 손막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법을 판사도 무시하는 거야. 아까 얘기했잖아요.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 왜 출연합니까? 집에서 머리 싸매고 있어야지. 그런데 이 손막이가 아까 말한 게 여러분도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? 이건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. 지가 1년 6개월을 오늘 징역형을 받고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한다는 말이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다 이거야 자기가.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자기의 변론 자료를 무시해버리고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검찰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. 이 앞부분에 이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이라고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댄 건 너 내가 판사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편육이하고 친구야. 너 판결 잘 내려. 그런데 1년 6개월 징역을 얼마나 건방을 떨었고 얼마나 빼박인 자료들이 많았으면 판사가 손막이를 실형을 때렸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손막이한테 네가 인생을 건다고 했는데 네 인생 따위 관심 없고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심 없어. 인생을 걸지 말고 내가 보아하니 문과 편육이한테 너는 완전히 차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실형을 때리지. 앞으로 그나마 만회하려면 이 문정권의 폐악질들 네 친구 편육이가 얼마나 온갖 폐악질들을 그리고 또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려놨니?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보 어딨어요? 경호원들 다 있는데 여기 있네. 내 남편 찾아주세요. 영부인들한테 다 차이고 영부인이 막 저리 비키라 그러고 야 막 만지니까 냄새 맡고 아우 더러. 냄새를 맡는 듯한 이런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 네 친구가. 그러니까 이 정권의 폐악질들 네가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폭로를 해. 그러면 그나마 너는 국민한테 조금이나 만회가 될 것 같아. 이 나라를 살리려면. 알았지?